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군주와 귀족, 왕가들을 압박과 위협, 혹은 교묘한 조약으로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제국을 말입니다. 돈이란 언제나 자신들을 향해서만 흐르는 것이라 여겼던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회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 초 인도 중부에 번성했던 왕국, 관리오르의 화려한 궁전 깊숙한 곳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결코 꺾을 수 없는 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힘은 왕도, 장군도, 막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는 왕국 전체의 운영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녀의 정보망은 동인도 회사의 첩보 조직에 버금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금융을 통해 인도를 지배한다고 자부했던 영국 남자들보다 금융의 본질을 훨씬 더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이자 바이. 당시 영국 장교들이 주고받았던 비밀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지금껏 상대해본 그 어떤 남자보다 돈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좌절감 속에서 이 문장을 썼고 두려움 속에서 썼으며 그것이 명백한 진실이었기에 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동인도 회사는 위협으로 제압할 수 있는 통치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움직이는 화폐 그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수학 공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대영 제국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이자 바이는 나약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 중 하나였던 관리오르의 통치자 다울라트라오 신디아와 결혼한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힘은 단순히 혼인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이자 바이는 이미 왕국에 굳고 대출망, 상인연합, 세금 흐름, 그리고 중부 인도에서 영국이 생명줄처럼 의지하던 금융 네트워크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동인도 회사는 그녀를 다루기 쉬운 상대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많은 왕자들을 구슬리고 토착 군주들을 위협했으며 수많은 왕국을 굴복시켜온 장본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칼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회계 장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 인도에서 신용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터를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영국의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건으로 취급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긴급히 필요로 했습니다. 수십만 루피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무역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한 목적, 바로 군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용병들, 주둔군, 보급로, 정치 요원들까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관리오르의 금융가들이 공급했고 바이자 바이는 그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문지기였습니다. 영국 장교들은 그녀가 이전의 통치자들처럼 당연히 대출을 승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감행했습니다. 대출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지연이나 삭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중단이었습니다. 그 주에 작성된 영국의 서신들은 극심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승인 없이는 작전을 진행할 수 없다. 병사들은 월급을 기다리고 있었고 장교들은 활동 자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치의 행정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성이 서명 하나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을 마비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이자 바이가 영국 자신들보다도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저항에 부딪혔을 때 영국이 사용하는 방법은 늘 같았습니다. 위협하고 압박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리하여 동인도 회사의 고위 장교 대표단이 바이자 바이와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를 압박해 아무 조건 없이 자금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압도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대는 왕국을 무너뜨리고 영토를 점령했으며 수많은 왕조를 굴복시킨 동인도 회사였으니까요. 그녀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의뢰하던 방식대로 엄중한 경고와 은근한 위협, 조약상의 의무를 들먹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요약본이나 서신이 아닌 실제 계약서 원본을 말입니다. 그들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영국인들에게 조목조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조항 하나하나, 이자율, 위약금 구조, 연체 조건, 채무 불이행에 관한 규정까지 그녀는 그들이 위반한 사항들, 미납된 채무, 계약 조건 위반 사례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영국 장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제압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녀가 그들 자신의 서류를 무기 삼아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한 장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계사들보다 우리의 장부를 더 잘 알고 있었다. 회담은 동인도 회사의 어떤 승리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임무를 상대하고 있다는 조용한 깨달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영국은 그들의 공식적인 역사서에 이런 굴욕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 보고서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영국이 안정을 원했던 관리오르 지역은 행정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세금 수입은 막혔고 보급 마차는 멈춰섰으며 정치 의원들은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바이자 바이였습니다. 무력이나 외교가 아닌 오직 금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자 그녀는 자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의가 아닌 철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훗날 영국 장교들은 그녀의 대출이 우리 통치 체계의 붕괴를 막았다고 썼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녀가 자신들을 구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자신의 기록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이자 바이의 돈이 그 지역과 영국의 지배력을 함께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를 문명화시킨다고 주장했던 대영 제국이 그 제국의 기계를 계속 돌리기 위해 한 인도 여성에게 의지해야 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결코 편안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권력을 빼앗고 영향력을 제거한 뒤 더 다루기 쉬운 인물로 대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자 바이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돈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 아주 전략적으로 힌트를 흘렸습니다.
만약 내 서류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런던에서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 서류들에는 정치적 뇌물 기록, 회사 요원들에게 지급된 비밀 자금, 불법적인 세금 거래, 뒷거래로 이루어진 수익 계약 등 동인도 회사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문서들이 런던에 도착한다면 수많은 목들이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왕족의 목이 아니라 바로 영국 관리들의 목이 말입니다. 그 순간 동인도 회사는 진정한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군대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게 정보는 대포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녀를 폐위시키려던 계획은 즉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정중하게 물러났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단순한 금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로 지어진 철옹성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총과 배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을 오가는 스파이, 정보원, 서기, 상인, 그리고 비밀 편지들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오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정보망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수십 년에 걸쳐 마르와리 상인, 대상 무역단의 지도자, 교역로 경비병, 비단과 아편 상인, 순례길 안내인, 국경지대의 족장들, 시장의 회계사들, 심지어 여러 왕국을 오가는 행상인들과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신용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을 그녀가 통제했습니다. 19세기 인도의 복잡한 경제 속에서 신용은 그 어떤 왕관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보고서들은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한다. 군대가 이동을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가 부정을 저지를 때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스파이가 관리오르에 잠입할 때마다 그녀는 몇 시간 안에 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정보원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사원, 요새와 교역마차, 심지어 영국의 전초기지를 조용히 오가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바이자 바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자 바이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지연, 모든 대출, 모든 협상은 영국이 갖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예측 가능한 복종과 원활한 자금 흐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자 바이는 너무나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돈, 교역으로 그녀의 대출에 의존하는 군대, 정보, 그리고 대중의 지지까지.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통해 그녀를 압박하는 보다 직접적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오르 국경지대에서 동인도 회사 소속의 한 연대가 그녀의 관리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개적인 반항이 그녀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월급을 주는 것은 동인도 회사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사들 대부분은 봉급과 장비, 보급품을 바이자 바이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몇 시간도 아닌 단 몇 분 만에 받았습니다. 위협이나 사절단을 보내는 대신 그녀는 병사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대리인들은 동인도 회사 장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 월급 전액을 제때 반짝이는 동전으로 지급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명령을 거부했던 연대는 그녀의 깃발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한 영국 장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충성심은 돈지갑을 쥔 자를 따른다. 영국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을 지휘한다는 것을, 그리고 충성심을 가진 통치자는 그 어떤 요새보다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동인도 회사는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습니다. 압박, 위협, 협상, 비밀 음모, 군사적 개입까지. 그러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완전히 다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약과 군대, 정치 요원에 집중할 때 그녀는 부채사슬, 정보 흐름, 대중의 충성심, 상인연합, 전략적인 자금 통제와 전술적인 관대함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영국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기반 시설을 밑에서부터 흔들었습니다. 1820년대 한 영국 장교의 사적인 편지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지만 폭발적인 한 문장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나 여왕, 섭정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권력과 협상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결코 하지 않았던 고백이었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그들이 폐위시킬 수 있는 통치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해체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무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기반이 무너질 때만 붕괴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영국의 법정이 영국인들에게 등을 돌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출, 모든 이자 조항, 모든 연체된 지불, 모든 불법적인 요구, 그들이 그녀의 경쟁자들에게 건넨 모든 뇌물, 그리고 동인도 회사 스스로가 작성한 조약의 모든 위반 사항을 꼼꼼하게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을 동인도 회사의 법정이 아닌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캘커타의 왕립재판소로 보냈습니다. 일단 사건이 왕립재판소의 관할로 들어가면 동인도 회사 관리들은 그것을 맘대로 묻어버릴 수도 조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폭로된다면 그들은 직위상실, 연금 박탈, 직무해제는 물론 런던 의회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자신들의 제국이 만든 법 아래에서의 책임이라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식의 씨앗이 되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결국 동인도 회사는 그녀를 제거해야만 하는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더 순종적인 섭정을 세우고 국고를 장악하며 그녀의 금융망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 그녀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창고를 열면 런던에 있는 수많은 영국 관리들의 경력이 끝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회계장부는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녀의 서류에는 불법적인 세금 징수, 부패한 요원들에게 지급된 비밀수당, 상인들을 통해 세탁된 자금, 승인되지 않은 군사자금 조달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영국 장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금고 서류를 연다면 이곳의 영국인 중 누구도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음모는 즉시 붕괴되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위협하려 했던 바로 그 영국 관리들이 이제는 존경심을 담아 편지를 썼고 명령을 내리는 대신 조건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칼과 대포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바이자 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회계 장부였습니다. 영국이 조약을 가졌을 때 그녀는 거래 내역을 가졌습니다. 영국이 군대를 가졌을 때 그녀는 군인들의 월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부에 기록된 모든 항목은 두 대륙의 걸쳐 명성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바이자 바이는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강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동인도 회사보다 그녀를 먼저 찾았고 금융가들은 영국 장교들보다 그녀를 더 선호했으며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휘한다고 주장하는 제국보다 그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은행가, 네트워크의 중심, 정보의 허브, 경제의 안정자, 분쟁의 중재자, 그리고 비밀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땅을 정복하지만 바이자 바이는 의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국인들이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자 그들은 존경심이 아닌 필요에 의해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녀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믿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자 바이를 관리오르에서 영원히 추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군대를 보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영국 땅에 있는 영국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장에는 동인도 회사가 빌려간 모든 대출금, 연체된 이자, 위반한 모든 계약 조항, 그리고 그들이 감히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모든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의 탈을 쓴 협박이었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비상회의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이 서류들이 런던에 도착하면 의회는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그 서류에 담긴 뇌물, 정치적 뒷거래, 조약 위반, 불법적인 토지 몰수와 같은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침묵했습니다. 바이자 바이는 칼이 아닌 그들의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를 공격하면 서류가 공개될 것이고 그녀를 제거하면 서류는 런던으로 갈 것이며 그녀를 무시해도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영 제국을 회계장부와 계약서만으로 자신의 인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극적인 장면 하나 없이 조용한 회의실에서 영국은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록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조건을 수락한다. 어떠한 설명도 협상도 없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녀의 조건에는 금융계약 존중, 이전 대출 인정, 재산 보호, 그리고 그녀의 사적인 금융활동에 대한 불간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가장 거대한 기업이 서명한 것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자 바이는 모든 갈등과 배신,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부유하고 더 존경받으며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려 했던 바로 그 영국 시스템이 반란과 행정 실패, 경제적 부채의 무게 아래 결국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바이자 바이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승리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극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승리는 금융적인 승리였고 금융적인 승리는 제국에게 창피를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조용히 인정합니다. 바이자 바이의 전략적인 지성과 금융 감각은 모든 면에서
동인도 회사를 능가했다고 말입니다. 대영 제국의 역사에서 영국인들을 복종시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왕과 여왕, 전사들이 실패했고 제국들이 무너졌으며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오르의 한 여성, 한 명의 은행가이자 전략가는 오직 돈과 정보, 그리고 용기만으로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영국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은 민담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시적인 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패배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고 목격된 역사입니다. 영국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고 통제할 수 없었던 한 여성. 그녀의 유산은 한 가지 진실을 증명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통치하는 자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